안녕하세요. 네, 미래의 딸 채널에서 이렇게 여성분이랑 같이 나오니까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콜라보 영상도 좀 찍어서 좀 채널을 좀 다채롭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이제 유진 씨를 출연했는데, 유진 씨는 저희 회원이기도 하지만은 또 밸런스 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간단히 좀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 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그 밸런스 폼이라는 이름이 약간 좀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 밸런스 폼이라는 뭐 뜻이 있을까요, 따로? 네. 좀 어렵시죠? 밸런스 폼이라는 뜻은 제가 원래는 심리 상담사였다가 음식이라든지 몸 치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총체적인 몸, 마음 건강 을 케어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그 삶이 정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건강한 삶에 부합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뤄봐야겠다 해서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건강한 일상을 나누는 채널 의미로 해서 밸런스 폼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좀 밸런스를 맞추자. 네, 뭐 그런 나를 뜻으로 위해서 이해하면 삶의 되나요? 밸런스를 맞추자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몸과 마음을 동시적으로 돌보자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네. 채널명이 밸런스 폼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또 유진 씨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영상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유진 씨 같은 경우는 또 저한테 이제 상담 신청을 해서 저한테 찾아온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어떻게 처음에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제가 처음에 책을 봤어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 네.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지성인이시네요, 지성인. 책도 보시고. 필요에 의해서 그래, 읽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그 책이. 생각보다. 그래도 소수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그 소수가 접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책을 보고 대표님이 이렇게 쓰시는 글들을 읽어봤을 때 뭐 투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돈에 대한 관념, 부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방향과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그 책 표지 앞부분에 보니까 유튜브가 딱 적혀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고 영상을 여러 개 쭉 보니까 이분은 좀 믿고 내가 상담을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홍보 영상 아니고요. 네. 홍보 영상이 아니고. 근데 진짜로 이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책을 보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저도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은 또 유튜브 보고 오시고 보신 분들 되게 놀라운 게 사실 이렇게 막 영상이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편집이 있거나 막 이런 영상이 아니라 그냥 수수한 영상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그런 본질을 또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대단하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대단한 결론은 맞아요. 대단하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이제 30대? 네, 맞아요. 초반이시죠? 네. 초반이신데 사실 이때는 막 이제 연애도 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고 이럴 때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뭐 계기가 좀 있을까요? 계기가? 부동산 투자하시게 된 계기가? 부동산 투자하게 된 계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저는 원래 집이라는 공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취하고 나가 살고 나서도 진짜 단순히 자는 공간은 잠만 자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좀 진짜 내 자기 개발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저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코로나 때문도 더 있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복합플레이션 같은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 집을 갖고 싶은 열망이 커지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부동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대충 매물을 검색을 해보니까 요새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뭐 매매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지고 맞아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상담이 오셨을 때 사실 이렇게 목돈이 많이 있진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 있었던 데가 이제 하실 수 있는 데가 오피스텔. 그죠? 맞아요. 사실 제가 대표님 찾아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원래 오피스텔이 좋다고 추천한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맞아요. 유일하죠. 영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오피스텔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면 좀 투자로서 좀 할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이 오피스텔 추천을 해주시길래 제가 찾아가서 오피스텔 매물 혹시 제가 원하는 조건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고 싶다라고 네네. 그때 상담을 맞아요.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중개업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물건 소개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사실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추천을 했었는데 사실 오피스텔이 요즘은 약간 좀 그 710 대책 이후로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수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예전만큼은 이런 그 투자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괜찮은 데는 괜찮고 또 오른 데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나쁘지 않은데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있었죠. 네, 그래서 네. 그 기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오피스텔을 사려고 또 대표님 추천해 주신 물건이 있어가지고 한참 조사를 했죠. 네. 조사를 하고 거기도 직접 찾아가보고 이랬는데 알아보는데 그 와중에 또 제 아는 분들이 또 사실 대표님 빼고는 다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오피스텔. 거기 맞아요. 왜 사냐 오피스텔 맞아요. 안 오른다.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던 찰나에 마침 대표님께서 전화가 갑자기 급하게 오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여기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더 괜찮은 물건이 있다. 아파트를 사라고 하시는 네네.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을.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지였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깜짝 놀랐었죠. 그 아파트 분양권이 이제 미분양이었던 거죠. 미분양이는 선착순으로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그 주변 일대가 좀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억 정도 가격이 확 뛴 상태예요. 그게 불과 두세 달 전 얘기입니다. 두세 달 전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잡으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었던 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까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가 4,500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분양권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3,500? 그 네.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사실 수도권에 그 정도 가격의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님은 이거 좀 기회다. 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 규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는 무주택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그 기회를 살려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청약 가점이 그렇죠. 되게 낮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할 그렇죠. 정도로. 그래서 청약에도 희망이 없고 그럴 그렇죠. 거면 차라리 그냥 아예 이 미분양 선착순 죽죽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죠. 않겠냐. 그렇게 그렇죠.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가 사실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4,500 정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정도, 실거주 가능한 오피스텔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도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작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제 대규모 브랜드 오피스텔을 이제 대출 끼고 사는 방법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피스텔보다는 사실 아파트가 더 투자 가치로는 더 낮긴 하잖아요. 근데 마침 수도권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나서 이제 그걸 이제 권유를 했던 거고, 또 이제 무주택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이제 한 케이스죠. 맞아요. 중도금 무이자라는 혜택도 저한테는 굉장히 메리트였어요. 사실 이자가 많이 나가도 저 같은 사회초년생이고 뭐 무주택자들한테는 그것도 좀 부담이잖아요. 또 제가 만약에 또 제가 뭐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면은 또 거기서도 월세든 그렇죠? 전세 이자든 또 거기서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죠. 이중 비용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데 그것도 맞아요. 메리트였죠.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영상을 좀 찍는 이유가 윤 씨 해석한 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된다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윤 씨도 저 만나기 전에 사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꼭 실거주랑 그 투자를 분리해서도 되는 게, 제가 추천드렸던 오피스텔은 실제로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제 임대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곳은 이제 좋은 데서 환경에서 살고 오피스에 살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분리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관심을 갖고 하면은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거쳐왔고,
자, 그래서 유진 씨가 아파트를 또 어떻게 선뜻 또 아무리 미분양이고 또 제가 이제 추천을 했다고 했지만은 또 선뜻 또 결정하기가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쵸.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라든가 이렇게 뭐 구체적인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뭐 원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사실 진짜 저도 겁났죠. 저는 한 번도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내가 과연 아파트를 이거에 대해서 되게 사실 아무리 계약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그래도 그 아파트 가격이 몇 억대인데 뭐 3억 4억 뭐 이렇게 될 텐데 고민이 됐죠. 그래서 주변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근데 굳이 아파트가 이런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저 첫 번째로는 제 내적인 성향, 투자 성향 혹은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정보. 외부적인 정보라면 제가 아파트에 구입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그 아파트 물건의 앞으로의 투자 가치 그리고 주변의 입지 조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조사해서 서칭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무리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더라도 그 전문가 말을 그 참고를 할 뿐이고 사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맞잖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근데 그 얘기를 제 얘기를 듣고 또 본인도 이제 알아보고 또 주변에서도 자문도 구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결정한 게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결정을 했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 물론 더 이제 지나가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없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또 그 주변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결정할 때 본인이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는 참고하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까지 고민이 되는 이유, 안 사지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끌리고 사고 싶은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를 크게 고민해서 리스트를 딱 분류해서 적어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리스트 적는 게. 네. 왜냐면 사실 돈이 엮이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깔끔하게 내 머릿속을 정리를 시키는 거죠. 자꾸 쓰면서.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안 사지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왜 갑자기 이게 미분양이 난 거지? 뭐 이런 거라든지. 겁나죠 또. 괜히 미분양을 하면 남들이 다 안 사는 거니까. 그래서 미분양 난 이유가 있을 텐데 막 이런 고민을 했고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게 그게 아무래도 대책이 아무래도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규제가 묶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두 번째는 뭐 교통 호재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너무 5년, 6년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거 제가 뭐 앞으로 결혼도 생각하고 이런 향후 미래 플랜을 생각했을 때 너무 장기가 아닐까? 약간 이런 그렇죠. 염려가 들었고 그 지역이 경기도인데 저는 그래도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출신이죠? 윤 씨가 부산. 네, 맞습니다. 부산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모르는데 잘 모르는 지역을 함부로 사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전세 놓을 수 있을까? 약간 그렇죠.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죠. 잔금은 전세를 치를 계획인 거죠. 잔금은 입주한 건 아니고 잔금은. 네.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을 퀘스천 마크를 던지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 나중에 전세 놓을 수 있을까? 이러면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세 놓기가 더 쉬울 향후에 더 쉽겠구나 약간 이런 추측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직접 발부 벌어서 직접 가서 대단하시다. 다 돌고 왔어요. 다 돌고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다 돌고 그렇게 좀 열심히 조사를 했고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발부 팔고 마찬가지로 잘하신 거예요. 물론 뭐 서칭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대표님 꼭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고민이 됐던 거는 주변 친척이 또 예전에 부동산 재건축 관련해서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실패를 하셔가지고 괜히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어린 소리 들으면 또 막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과연 잘하는 결정이 맞을까? 더 겁이 나요. 더 겁이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주변 사람 말도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가 결정을 미루게 된 요인들이었고 반면에 제가 결정을
하게 수 있었던 된 이유. 사고 싶었던 요인 중 하나는 음. 일단 수도권에 그 가격대가 없었어요. 그렇죠. 3억대니까. 그죠? 그 가격대가 음. 지금은 거의 뭐 서울은 당연히 없고 당연히, 경기도에도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점점 그렇죠. 더 희박해지잖아요. 지방도 3억대가 힘들어요. 지방도 대구나 힘들어요? 뭐 부산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대전이라든가 뭐 세종시라든가. 맞아요. 부산도 진짜 많이 그럼요. 올랐고. 그런 거?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비 비해 교통 호재가 어느 정도 확정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음. 어쨌든 확정은 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진군 대표님뿐만 아니라 제 네.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분이 몇 분 계시는데 네네. 그분들도 오히려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훨씬 그렇죠. 낫다고. 당연하죠. 여유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근데 뭐 그 금액은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금액이었으니까. 그렇죠. 미분양이니까 또 중금 대출이 무이자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분들의 음. 의견을 저는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분야에서는 그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치가 그렇죠.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인데 과연 내가 이분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냐 아니면 비전문가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투자를 실패했던 친척분의 얘기를 들을 거냐. 그렇죠. 약간 이런 거를 고민을 놓고 보니까 그래도 전문가분의 의견을 좀 더 참고를 하되 제일 결정적으로 딱 종지부를 찍은 거는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저는 이때까지 모든 걸 결정해온 선택해온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마음이 좀 평온할 때 너무 흥분되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명료해질 때 머리가 맑아질 때 딱 그 시점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수련이 더 필요하죠. 명료해질 때가 없고. 그래서 좀 조용할 때 좀 고요할 때 좀 이렇게 분석도 하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게 나를 위한 결정이 맞나? 하여튼 저만의 그 결정하기까지의 그 시그널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거기 가서 분양하우스 갔다가 또 주변 동네 돌아보고 느낌을 봤을 때 여기 내 마음에도 들어하네.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단계 더 도약했다. 그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투자 이제 하신 거고 우리 그 마무리의 끝으로 좀 이렇게 무주택자나 초보 투자자들한테 이제 물론 본인도 초보 투자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먼저 투자를 한 경험을 토대로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무주택자일수록 초보 투자자일수록 돈이 없을수록 사실 큰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그렇죠. 거를 어렵죠. 저도 몸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찍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찍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홍보 영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 너무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영상을 보시고 막 갑자기 막 3, 4천만 원 갖고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은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미분양 그때 마침 있어서 그런 거고 맞아요. 지금은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진짜 제가 딱 찾는 시점에 대표님이 그때 딱 물건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해준 것도 있고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제가 그런 무주택자들이 겪는 고민들을 저도 똑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좀 더 터놓고 공감하고 또 내가 결정했던 방식들을 이렇게 딱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너무 이렇게 좋은 이제 성공 사례는 아니고 어떤 투자 경험담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밸런스 폼이 이게 심리 상담, 그다음에 이제 생활 관련된 그죠? 아까 영상에 조금 더 그 채널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 폼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구독하셔라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잠깐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 뭐 추가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바로 이게 사실 저 같은 네. 무주택자분들도 네.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오피스텔을 추천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음. 대표님이 무주택자 관련해서 이때까지 찍은 영상들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분들이 계시면 진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뭐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런 건 그렇죠.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자기 자금 상황과 그리고 맞아요. 자신이 이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을 때 후회가 없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잘 네.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성향,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외부적인 정보를 네.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취합을 해서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도 또 종종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채널을 좀 다채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런 제가 이제 농구 영상 찍은 거 외에는 또 이렇게 콜라보 영상은 약간 다르게 한 건 이런 콜라보 영상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농구 영상 혹시 보셨어요? 농구 영상? 네, 봤어요. 공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람 빠져가지고 하는 거 있었는데 네. 어쨌든 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